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중개사법인데, 자, 2차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했어요. 했습니다. 네. 자, 2차는 이제 우리가 먼저 중개사법, 여기 이제 1번부터 40번까지예요. 여기 이제. 이게 최소한도 무조건 80점 이상 맞아야 돼요, 중개사법은. 네, 공부 조금만 하시면 80점 맞아요. 조금 더 열심히 하신 분은 뭐 90점, 95점도 나옵니다. 조금 쉬우면 보통 한 90점씩 맞습니다. 최소한도 80점 이상은 맞아야 합격을 해요, 중개사법은. 네,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공법입니다. 자, 공법은 이제 내일 수업할 거예요. 공법은 41번부터 80번까지인데 공법 많이 해서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공법은 항상 우리가 한 반 정도 50점 정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반타작. 아니면 40점 이상은 과락은 면해줘야 됩니다. 이걸 막 80점 맞으려고 몇 년씩 공부해야 돼요. 근데 중개사법을 만약에 하루에 1시간 한다. 이걸 8점 맞으려면 하루에 10시간 해야 돼요. 책 꼭 가져가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양을 줄여가지고 반타작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요게 이제 첫째 시간 100분에 친단 말이에요. 100분. 100분. 치고 이제 30분 쉬었다가 이제 자, 이걸 제1과목이라 그러고 두 개 합해서 세 번 이걸 제2과목이라 그래요. 공시세법, 공시법, 세법. 여기 이제 또 1번부터 40번까지 40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 60점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50, 60, 80 이렇게 합격하죠. 자, 극단적으로 보세요. 극단적으로. 요걸 80점 맞았다. 요걸 이제 공법을 과락 면했다. 요거 60점 맞았다. 그럼 딱 60점이에요. 딱 이게. 근데 이걸 한 7점 맞으면요. 이걸 더 맞아야 돼.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최소한 80점에서 최소한입니다. 85, 뭐, 이 정도 맞으면 됩니다. 양이 적어요, 사실. 이 세 개 중에 이게 양이 가장 적습니다. 만약에 중개사법이 없으면 우리 이 책 굉장히 어려워요. 이 차는 결국 이제 중개사법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 중개사법이 80점 맞으려면 민법이 돼야 돼요. 민법이 안 되면 중개사법은 8점이 안 나옵니다. 쉽게 해서 민법이 근한 50점 됩니다. 민법 알면 중개사법 50점은 그냥 맞아요. 기본 개념이 민법에서 나오니까. 오늘 첫 시간 전부 민법 내기예요. 자, 근데 요것도 작잖아요. 그죠? 이거 작은데 저 수업하는 게 3분의 1밖에 수업 안 합니다, 제가. 시험도 3분의 1밖에 안 나오고요. 자, 그럼 한번 넘겨보죠. 넘겨서, 자, 몇 페이지? 한 장, 두 장, 석 장 넘겨보세요. 석 장 넘기면 출제 경향 빈도표 및 수험 대책 이렇게 나오죠. 찾았습니까? 앞에서 천천히 출제 경향 빈도표 및 수험 대책. 자, 그러면 그 1번에 출제 경향 빈도표에서 9번에 공인중개사 법령,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죠. 크게 이제 세 개로 나눈단 말이야. 첫째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중개사법 법령. 다음에 세 번째가 실무인데 실무가 중간에 옮깁니다. 중개 실무. 중개 실무는 결국 법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입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법은 결국은 두 개예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 이렇게 법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걸 두 개를 합하면 보세요. 자, 맨 오른쪽에 제33회로 봅니다. 작년 거. 제33회에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이 몇 문제 나왔죠? 21문제 나왔죠? 다음 내 밑에 중개 실무가 10문제 나왔죠? 그죠? 그럼 합하면 몇 문제입니까? 31문제죠? 옛날에는 여기 35문제까지 나왔어요. 자, 그럼 31문제다. 그럼 여기 몇 점입니까? 여기다 2.5를 곱하니까 몇 점이에요? 72.5입니다. 그 70분이 여기 들어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냥 쉽게 해서 30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말처럼 75점. 77.5. 77점. 결국 이걸 다 맞추면 그건 80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8개, 9개, 여기서 보통 8개. 여기서 한 20점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자, 여기 중개사 법령하고 중개실무인데, 이 중개실무가 바로 민법이에요. 민법, 중개실무가. 쉽게 해서 우리 특별히 배워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런 겁니다. 실무가. 자, 그럼 결국은 중개사 법령과 실무가 거의 3분의 2예요. 이건 거의 다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거의 다 맞춰야 돼. 이것만 해도 거의 80점이잖아요. 거의 80점 맞았다. 이게 8개 중에 찍어서 한 2개 맞았다. 그러면 80점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먼저 정리합니다. 이제 거래 신고 보면 좀 쉽습니다. 어렵지는 않고. 먼저 기억할 게 이제 중개사법, 그럼 이 2개고, 그 다음에 거래신고법 뭐냐면, 부동산 거래신고는 실거래신고하는, 실거래신고,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 우리 무조건 80점 맞아야 됩니다. 자, 한번 가보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음 장 넘으면 2번 수험 대책. 자, 1. 출제계약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다음 장. 수험 대책. 1. 출제계약 읽어보죠. 책은 제15회 이후, 자, 15회가 가장 어려웠던 겁니다. 15 이후 본 과목 시험 문제는 21회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꾸준히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고득점할 수 있는 무난한 문제로 출제된다. 고득점이 바로 80점 이상입니다. 조금 공부하면 85점이에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나 최근 5개년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볼 때 법령 부분은 이론의 숙지를 전제로 한 응용 문제가 다수 출제됩니다. 응용 문제 해도 뭐 법 조문이에요. 자, 그래 법 조문 암기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무 부분은 중개 실무와 관련된 단행법들이 출제된다. 주임법, 상임법 이런 거. 뭐 그다음에 농지법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순 암기식 단답형 문제보다는 암기를 기초로 한 응용 문제라 출제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실무니까. 가벌병정이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시험은 대체로 공인중개사 법령이 70%. 그리고 실무까지 하면 이게 거의 한 75%, 80%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에서 15%. 중개실무가 15%. 조금 전에 얘기하면 이제 중개사법하고 실무 합하면 80% 내지는 85%. 그다음 거래신고법이 15% 내지 20%입니다. 자, 그럼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중개사 법령과 실무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래신고법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 쭉 넘기세요. 쭉 넘기시면 자, 넘겨 가보시죠, 이제. 자, 한 두세 장 더 넘겨서, 자, 공인중개사 법령부터 파트 1이에요. 파트 1. 여러분들은 무조건 교과서 하면 그냥 문제부터 내용부터 본단 말이야. 근데 공부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자, 타이틀이 뭐가 있느냐를 먼저 봐야 돼, 항상. 사람 그러면 머리 있고, 몸통 있고 다리 있어. 그걸 봐야죠, 그죠? 그럼 공인중개사 법령이 뭐냐? 그 제1장이 챕터 제 총칙이고 2장이 공인중개사 제도와 교육.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다음 3장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자 개설 공인중개사 우리 줄여서 개공이라 그래요. 자, 공인중개사가 자, 중개를 하려면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옛날에는 이제 공인중개업자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름 바뀌었습니다. 공인중개업자라 그랬는데 이름이 이제 개설 공인중개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 등록한 사람만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등록 안 하고 무등록으로 중개하면 사망이 3반 처벌받아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설 등록이 3장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제도입니다. 등록. 그리고 등록했으면 4장에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이 중개계약하고 부동산 거래정보망.
그리고 6장이 개업공인 등의 의무. 다음 7장이 중개보수 및 실비. 이제 8장이 공인중개사 협회. 9장이 업무위탁, 보상금하고 수수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10장입니다. 지도, 감독과 벌칙. 이렇게 10장을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70점 내지 75점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한 장씩 가보죠. 이제 총칙 갑니다. 자, 처음에 우리 법은 항상 법은 첫날이 제일 어려워요. 첫날이 제일 어려우니까 첫날을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법 이름이 공인중개사 법입니다. 법.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그럼 여기다가 령을 왜 넣느냐 하면 법에서 다 못 만드니까 하위법에 시행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1.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은 그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 민법 시간을 배운 겁니다. 자, 법은 순서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높은 법이 무슨 법이라 그랬죠? 헌법이라 그랬죠? 헌법은 시험 보면 안 나온다 그랬고, 그 다음 헌법 밑에 법률이잖아요. 자, 법률. 민법이죠. 이걸 민법. 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라 그래요. 이거 누가 만들죠?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 국회에서 만들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다. 그래서 법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 못 만드니까 그 밑에다가 이제 하위 법령이 중개사 법령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시행령, 명령이죠? 이건 누가 만들죠? 이거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이 만들어요.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시행규칙이 다음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규칙은 국토부령입니다. 국토부 장관 국토부령입니다. 자, 국토부령. 자, 그러면 법률, 명령, 규칙 이렇게 돼요. 자, 그죠? 1. 공인중개사법. 법에 동그라미 법. 이걸 이제 우리가 법률이라 법률. 자, 이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 51개 조문인데 외울 필요 없고 공인중개사법. 이거는 국회에서 만든다 기본적으로.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령 같은 말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이 만듭니다. 대통령령. 그리고 3번 공인중개사법. 자, 줄거보죠.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옆에 적으세요. 시행규칙 옆에다가 요거는 각종 서식이 있죠. 법이 정한 법정서식은 시행규칙 서식. 법정서식. 법이 정한 양식이 있어요. 이런 것은 국토부령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요. 순서가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가장 높은 게 공인중개사법, 법률. 2. 시행령, 대통령령. 3. 시행규칙, 국토부령입니다. 시행규칙은 땡땡 적으세요. 법정서식. 법정서식은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자, 법정서식 대표적인 애 하나 볼까요? 자, 법정서식은 다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서식을 하나 볼까요? 자, 제일 처음 나온 서식이 50페이지와 보세요. 50쪽. 페이지 50쪽. 찾았습니까? 그 양식이나 이 법정서식 맨 위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이죠. 서식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걸 법이 정한 법정서식이라 그래요. 법이 정한 양식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 우리가 시험 쳐가지고 합격했어요. 합격하고 나면 이제 이 자격증을 발부받는단 말이에요. 자격증. 자, 맨 위에 보면 자격증 번호가 나와. 자기 좋아하는 자격증을 적어서 딱 내가 합격했다. 자격증 번호 딱. 이게 이제 자, 우리 경북도지사가 발급해 줍니다. 거기 밑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거 따려고 우리 공부하잖아요. 성명, 자기 이름, 생년월일. 오른쪽에 사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권용 사진을 여기다 딱 박습니다. 여권용 사진. 여권용 사진에 포인트가 뭐 시험 안 나오지만 여권용 사진 뭐 들어가면 안 돼요? 키가 안 보이면 안 됩니다. 키가 보여요. 키. 키 덮으면 안 돼요. 3.5, 4.5죠.
그 다음 읽어보죠. 생년월 일. 다음 이에 사람은 공인중개사법 제4조에 따라 몇 년도죠? 2023년도 시행한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경북도지사 직인 도장 꽝 찍어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누가 준다? 대통령이 준다? 시도지사가 준다? 시도지사가 줍니다. 시험 실시기관장이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도지사 직인. 요게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에요. 요걸 어디에 적혀 있다고? 시행규칙에 적혀져 있어요. 시행규칙에. 이거 따려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자, 앞으로 와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정도 기억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가장 높은 게 법률. 국회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자, 법령, 명령이라고 그러죠?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그 다음 시행규칙이 국토부령입니다. 가장, 법정 서식은 다 국토부령인 시행규칙으로서 정해져 있어요. 자, 그 정도는 기억하고, 그 다음 17페이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안 나오는데, 자, 2번 한번 보죠. 자, 2번. 공인중개사 법령의 법적 성격은 시험은 안 나오지만, 자, 한번 보죠. 1. 부동산 중개법 일반법. 자, 법은, 자, 일반법. 일반법, 같은 법, 기본법이라 그럽니다. 자, 일반법의 반대말이 특별법이에요. 자,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에 관한 일반적인 법이다. 기본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거야. 일반법입니다. 부동산 중개법은 일반법. 그 다음에 이번에 민법과 상법에 대한 줄로 특별법입니다. 이건 좀 기억하죠? 자, 공인중개사법에 자, 먼저 적용할 때 공인중개사법이 제일 먼저 적용이 돼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이 없다. 그러면 상법이 적용됩니다. 왜? 공인중개사는 상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법에도 없다. 그러면 민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모르면 중개사법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일반법인 민법. 자, 민법보다 더 특별법인 상법. 상법보다 더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 이 정도는 기억하죠. 자, 이번에 민법 및 상법에 대한 특별법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맨 뒤에 따라서 다음 줄 읽어보세요. 부동산 중개 분야에서는 자, 순서가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 상법, 다음 민법 순으로 적용된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에 관해서는 먼저 공인중개사법이 적용이 되고, 중개사법이 없으면 무슨 법? 상법. 상법이 없으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모르면 공인중개사법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3번은, 자,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자, 사법하고 공법하고 나눠요. 사법은 개인 간의 법이죠. 즉, 갑이라는 사람과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을 사법이라고 그래. 대표적인 애가 민법이에요. 민법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관계를 적용하죠. 그다음 공법은, 자, 개인과 국가 간의 법을 공법이라고 그래. 우리 내일 이제 공법 배운단 말이에요. 공법. 개인과 국가 간의 법은 공법. 이게 두 개를 나누는데 이 사법적 성격과 같이 함께 가지는 것을 이걸 중간법 또는 사회법이라 그래. 중개사법은 중간법입니다. 사회법, 혼합법, 중간법이라 그래요. 자, 그걸 줄였죠.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성격 규정과, 자, 공법적 성격에다 여기다 벌칙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아까 잠깐 했지만 벌칙 3학년 3반하고 1학년 1반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외운다. 3-3하고 1-1 처벌 규정. 요거는 공법이죠. 공법적 성격과 사법, 민법적 성격 혼합되니까 사회법, 혼합법, 중간법이라 그래요. 자, 공인중개사법은 일단 사법적 성격이 더 많고 벌칙은 공법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중간법, 사회법, 짬뽕법이라 그래. 혼합법. 다음 장입니다.
4. 당연히 국내법이고 실체법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법이고 실체법은 권리 의무를 규정한 법을 실체법이라 그래요. 다음 2절에 이제 법의 제정 목적. 이거는 옛날에는 나왔어요. 한 15년, 20년, 지금은 안 나옵니다. 자, 그러나 1조 목적 한번 보죠. 자, 공인중개사법을 만든 목적입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인중개사 업무 그리고 그 전문성 제고, 공인중개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문성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이 목적입니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 정도 한번 읽어보고 오른쪽 제3절 갑니다. 이건 중요 표시하세요. 자, 용어의 정의. 이거는 매년 한두 문제가 출제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의 1번이 바로 용어입니다. 항상 공법에서는 이 용어를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자, 월요일날 중개사법, 화요일날 부동산 공법, 용어 정의가 중요합니다. 용어만 제대로 알면 쉬워요. 자, 그 용어가 6개 나오죠. 법제이죠. 정의, 1. 중개, 2. 공인중개사, 3. 중개업, 4. 개공, 5. 소공, 6. 중개 보조원입니다. 6개가 나오죠. 용어. 여기서 한두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자, 그럼 먼저 정리할게. 자, 중개. 자, 거기 이제 저 1번이 제1호라 그래요. 제1호. 중개. 그 다음 3호에 보면 중개업이 나와요. 자, 중개와 중개업 정리하고, 그 다음 사람이, 자, 몇 호는 여러분들 몰라도 좋아. 그냥 일일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람은 공인중개사. 비슷비슷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2가, 자, 개설 공인중개사. 개설 공인중개사. 다음 소속 공인중개사. 다음 중개 보조원이죠. 글자가 비슷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또는 글자가 2개죠. 그죠? 중개, 중개업 3개고, 또는 공인중개사 5개. 자, 개설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 오늘 요거는 정확하게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럼 추려서 공인중개사는 그냥 공인중개사로 하겠습니다. 개설 공인중개사는 우리가 개공으로 줄입니다. 개공.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공, 소공 아니면 소속, 소공. 다음에 중개보조는 그냥 보조원, 보조. 자, 여기서 제일 쉬운 게 뭐야? 중개가 제일 쉽잖아. 글자 2개니까, 그죠? 중개. 자, 중개는 그죠? 사람 중간에 개입해서 알선해주는 게 중개야. 알선, 도와주는 거죠? 중개. 알선해준다. 뭐 소개해준다. 옛날에는 소개업이라고 그랬잖아. 공인중개사를. 자,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개가 조금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민법을 배웠으니까 쉬워요. 민법을 안 배우면 어렵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 쉬운 거는 공인중개사는 자, 사자입니다. 공인중개사 쉽게 저 같은 사람이 공인중개사예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합격 못했죠? 여러분들은 중개보조원이에요. 아시겠죠? 공인중개사는 자, 그냥 중요한 게 시험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예요. 근데 개업을 했다. 만약에 개설 등록했다.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요. 자, 그런 개설이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자, 하나씩 가보죠. 1. 중개 개념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중개라 하면 제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한, 자, 거기 제3조를 갖다가 법정으로 바꾸세요. 법이 정한 법정 중개 대상물. 법이 정한 중개 대상물,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자, 3개 외워야 돼. 우리 채권 계약 뭐죠?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그 다음 그 밖에 권리해 줄 거 없고, 그 밖에 권리가 물권입니다.
물건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동그라미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거기서 법정 중개 대상물이 포인트입니다. 법이 정한 중개 대상물. 자,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부동산입니다. 자, 우리 민법 갑니다. 부동산은 크게 뭐로 나눴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 및 정착물의 대표가 뭐죠? 건물이죠. 토지, 건물, 토건. 그 다음에, 자, 임목입니다. 요거는 민법상 부동산이죠. 그 다음 우리가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랑 있죠. 자, 일단 임목입니다. 임목. 그 다음에 우리 재단 뭐가 있었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죠. 토건 입, 자, 광업재단, 공장재단. 지금 말해봅시다. 자, 법정 중개 머리까지 땁니다. 토건 입, 광공. 중개사법은 머리까지를 많이 따야 돼. 자, 지금 말해보세요. 토건 입, 광공. 자, 머리까지 할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게. 음악에 맞춰서 토건 쉬우니 그거는 토건 입광공. 자, 공광이 쉬워요, 광공이 쉬워요, 발음하기가. 광공이 쉽죠? 그래서 광공을 게 토건 입광공. 지금 바로 외웁니다.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이거 5개야. 토건 입광공,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야. 그게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어디로 오냐면 25쪽 와보세요. 25페이지. 천천히. 오늘 천천히 갈 거예요. 25페이지 보면 맨 밑에 4절에 뭐라고 돼 있죠? 중개 대상물 돼 있죠. 거기다 중요 표시하세요. 근데 매년 출제. 중개 대상물은 법제 3조에 보면 중개 대상물의 범위 제1호 토지의 토 동그라미 2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의 건 4. 3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인데 아까 대통령령이 뭐라고 그랬죠? 시행령이라 그랬죠? 그 밑에 영 있잖아. 이 영이 대통령령을 줄인 말이야. 영 제2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제1호 임목에 관한 범위 임목의 입 동그라미 입 제2호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광공 동그라미 치세요. 광공. 자, 그러면 법정 중개대상물 자 머리까지 땁니다. 토건 입광공 토건 입광공.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5개입니다.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대단.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물건 시간에 전문적 배운 거잖아. 토지, 그것도 배울 거야.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나머지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쉽게 해서 자동차 같은 거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동차 누가 중개해야 돼? 자동차 딜러들이 해야 돼요. 또 선박, 자동차, 항공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야. 중개대상물은 오로지 토건 입광공입니다. 자, 이 중에서 나는 만약에 내가 합격했다. 그럼 뭘 중개하면 돈이 될까? 그걸 생각해야 돼. 뭐가 돈 될 것 같아요? 건물일까요? 공장하고 공장이 됩니다. 공장 크잖아요. 큰 걸 해야지. 보통 이제 우리 아줌마들은 기가라면 아파트 몇 푼 된다고 이거. 그걸 생각해야 돼. 공장 같은 거 큽니다. 또 중개소리도 시간에 하지만 공장은 0.9%잖아 또. 그다음 컨설팅까지 하면요 큽니다. 그죠? 자, 그런 거 잘 알아야 됩니다. 공장을 하려면 또 잘 알아야 돼. 광업재단 같은 거. 광업은 요새 잘 안 되죠. 일단 5개 없다. 토건 입광공, 토건 입광공. 시험장 갈 때까지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게 중개대상물이다. 내가 공인중개사야, 개공이야. 개공이 중개할 수 있는 5개야. 이걸 중개하고 나면 뭘 받는다? 중개수수료 받습니다. 자, 그걸 하려고 우리 이제 공부하는 거야. 다시 1페이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다시 와서 이제 중개의 개념 갑니다. 자, 중개는
요 토근 입관공, 토근 입관공 요것만 중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근 입관공 이 법정 대상물을 어떻게 한다? 자, 채권이 우리 뭐였죠? 채권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그리고 물건입니다. 그 밖의 권리 조심해야 돼. 그 밖의 권리는 물건이죠. 자, 물건 8개 불러보세요. 물건 8개. 8개 뭐야? 8개 뭐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실권. 조심해야 돼. 자, 여기는 요거는 부동산이죠. 부동산이죠. 요거는 중개 대상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질권은 중개 대상물이 안 돼요. 왜 그래요? 객체가 이게 뭡니까? 동산이잖아. 그런 거 조심해야 돼. 다음,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이거는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죠.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법률 규정이죠. 이거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런 걸 시험을 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내가 소유권 이전 계약, 지상권 계약, 지역권 계약, 전세권 계약, 저당권 계약 요거는 중개할 수 있어요. 이거는 중개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 부분을 정리해야 돼.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중개는 다 되는 게 아니고. 자, 그걸 할 겁니다. 자, 그러면 1 다시 읽습니다. 중개라 하면 제3조까지는 필요 없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자, 거래 당사자 간에 쉽게 얘기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죠. 그 밖의 권리, 물건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가 바로 계약입니다. 계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알선. 자, 그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호 중개업으로 갑니다. 중개업. 업자 동그라미 치세요. 업. 중개업. 아니, 지금, 19페이지 하면 19페이지 법 2조 아직 한 개도 안 나갔어요. 제3호 중개업. 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줄거세요.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돼.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를 받고 업을 하는 거야. 자, 업. 자, 업은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 우리 영업이라는 거. 영업은 계속성, 반복성.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걸 업이라고 그래. 한 번 하는 것은 업이 아닙니다. 보수를 받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자, 그러면 자, 1 중개와 3 중개업을 좀 자세히 가보죠. 밑에 1번 내려옵니다. 중개 정의 1번에서 자, 일단 줄 거넣죠. 중개라 하면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 즉 줄거세요. 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 5개 적어. 법이 정한 중개대상물 뭐라 그랬죠? 토건 입관공. 토건 입관공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채권계약 3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그 밖에 권리는 물건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같은 말 계약을 알선하는 것, 알선 같은 말 추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걸 해설하고 있죠. 다 설명했어요. 자, 동그라미에 법정 중개 대상물은 두 번째 줄, 자, 하나씩 줄거 나가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잘라주고 이 2가지는 민법상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말합니다. 법정 중개대상물 5개 바로 외워야 돼.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우리 그래서 따서 토건 입관공이 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입니다. 다음 2번에 거래 당사자 개념 기억. 자, 거래 당사자 요 개념 기억합니다. 자, 거래 당사자. 자, 우리가 자, 이 갑이 이제 갑이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공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자 A가 우리 집 좀 팔아달라라고 의뢰하죠. 의뢰. B가 집 좀 사달라고 또 의뢰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매매 계약하겠죠. 이 두 사람을 거래 당사자라 그래. 거래 당사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이 거래 당사자입니다. 자, 거래 당사자 가보죠. 거래 당사자 땡땡 중개 대상물에 대한 자 줄거세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개념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대표적인 애가 매도인, 임대인 등.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 매도인, 세나라, 임대인 등을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라 그래. 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매수인, 임차인 등을 의뢰한다. 기억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예컨대 매도인이나 임대인.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매수인, 임차인 등을 의미한다. 이 두 사람을 중개 의뢰인이라고 돼. 중개 의뢰인. 자, 거래 당사자 잘 얘기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임차인, 매수인입니다. 거꾸로 하면 큰일 나요. 항상 법은 기본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거래 당사자 정리됐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권리의 득실 변경. 득은 뭘 줄임말이죠? 우리 물권법 시간을 배웠잖아요. 득은 뭐죠? 취득. 실은 상실 변경한 행위. 땡땡. 자, 줄고 나간다. 권리의 발생이 취득이고 변경 다음 소멸이 상실이죠. 발생, 변경, 소멸하는 계약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즉 거래 계약입니다. 거래 계약, 거래 계약, 거래 계약. 자, 그러면 대표적인 그 예가 나오고 두 번째 줄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묶으세요. 이 세 가지가 채권 계약입니다. 구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채권 계약 여러 수천억만 개인데 이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가 세 가지 뭐뭐라 그랬죠? 시험 범위가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세 가지잖아. 이 시험 범위가 세 가지인 이유가 우리 공인중 개공이 중개할 수 있는 채권 계약은 세 개니까 그래요.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만 중개합니다. 그리고 물건은 자 주고 나간다. 유치권. 아니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과 이전행위 및 잘라주세요. 뒤에 거 조심한다.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일단 지우세요. 아직 나중에 합니다. 헷갈리시구만 아직. 자,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과 이전행위가 있다.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 일단 지우라 그랬어요. 왜냐면 원칙은 안 돼, 이거는. 자, 3번 알선으로 갑니다. 알선은 자, 주선 4개입니다. 알선하는 거. 알선. 자, 기억해서 세 번째 줄 줄거세요. 다만 다음. 알선은 소개, 매개, 주선을 의미합니다. 소개한다, 매개한다, 주선하는 걸 알선이라고 그래. 알선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알선은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잘 체결하도록 이 개공이 자 도와준다. 이게 도와준다가 알선입니다. 알선. 추선해준다. 도와주는 겁니다.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니은 주심 따라서 중개표시에 따라서 알선 행위가 아니면 중개가 아니에요. 줄거보세요. 토지개발의 동그라미 상담은 중개가 아닙니다. 상담은 중개가 아니다. 상담해 주거나 또는 아파트 분양 대행해 주는 행위는 중개가 아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개발의 상담이 뭐죠? 컨설팅이죠. 컨설팅은 중개가 아닙니다. 상담이나 또는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상담이나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니니까 수수료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자, 가장 많이는 상담과 분양 대행은 중개다, 중개가 아니다, 중개가 아니다. 자, 그 점 조심합니다. 중개. 다음, 중개업은 뭐라고 했죠? 계속적, 반복적을 해야 업입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자 한번 가볼까요? 사자. 오른쪽에 2번 공인중개사 갑니다. 이게 중개업이 지금 뒤에 나와 있어. 우리 교재는 중개업이. 자, 뒤에 나오니까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 업은 계속적 반복성이 돼야 돼. 자, 중개사 갑니다. 이 오른쪽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2법입니다. 2법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죠. 2법에 의해서 합격한 사람이야. 자, 정의 줄거세요. 정의. 공인중개사라 하면 2법 공인중개사법입니다. 2법입니다. 2법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공인중개사 그러면 2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공인중개사예요. 개업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 2법. 외국법이 아니야.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줄거보죠.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걸 보통 우리가 앞에 살짝 일반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이거 앞에. 자, 이번에 공인중개사의 종류. 자, 동그라미 1번. 일반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는 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우리 보통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일반 공인중개사라 그럽니다. 그 다음 2번 중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이걸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네. 개공.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자, 2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개업 공인중개사라 그래요.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자, 줄여서 개공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3번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취직한 사람이죠. 쉽게 얘기해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에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조하는 자.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크게 세 가지죠. 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아무것도 일 안 하는 사람, 일반 공인중개사. 그냥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다음, 개설 등록한 사람을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 다음, 자, 개공에 취직한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줄여서 우리가 이걸 개공, 소공이라 그래. 현재 뭐가 제일 많겠어요? 일반 공인중개사 훨씬 많습니다. 아직 개업하는 사람이 많죠. 그 다음 개공과 소공이. 지금 한 10만 명씩 되죠. 자, 보통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건 잘 안 나오고, 자, 여기서 포인트가, 요거는 이 법에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한 자. 개공도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자. 자, 소속 공인중개사 쉽게 해서 취직한 자라고 생각하세요. 이 개공 밑에서, 자, 취직한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3번에 중개업자 동그라미, 업자 동그라미 칩니다. 자, 중개업이라 하면 영업을 줄인 말이에요. 업은 항상 계속성, 반복성이 포인트입니다. 계속성, 반복성.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을 해야 업입니다. 보수받아야 되겠고, 자, 줄었죠? 중개업이라 하면, 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포인트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반드시 보수받아야 돼요. 보수 안 받으면 업이 아닙니다.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받고 업으로 행하는 걸 중개업이라 그래요. 등록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세 번째 줄 줄거세요. 세 번째 줄 심표다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그 옆에 적으세요. 이거는 3-3, 3-3말입니다. 이걸 무등록 중개업자라 그래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3-3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잘라주고 또 중개업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한도를 초과, 보통 0.9%죠. 한도 초과하여 중개보수 받은 자도 처벌된다. 한도 초과하면 처벌된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1학년 일반적은 한도 초과하면 1-1입니다. 1학년 일반. 그래서 중개업 개념이 중요해요. 자, 중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하고 해야 됩니다. 무등록자가 중개업을 하면 3-3반 처벌돼요. 자, 하나씩 가보죠. 1번에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요. 의뢰. 자, 의뢰. 자, 중개는 직접 하면 안 되고, 자, 의뢰는, 자, 매도인이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매수인이 의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개공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중개를 해야 돼. 의뢰. 자, 의뢰하는 사람은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 뭐 둘 다 할 수도 있겠고, 한 사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게 1번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 받아야 돼.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란 중개 의뢰 계약을 하면 중개 의뢰 계약. 자, 줄거보죠. 다른 사람이란 중개 의뢰인을 말합니다. 중개 의뢰인. 자, 중개 의뢰인은 자, 매도인이 직접 의뢰할 수도 있겠고, 이 매도인의 대리인이 의뢰할 수도 있고, 또는 매도인 또는 수임인이 의뢰할 수도 있겠죠. 이 점은 기억합니다. 매도 의뢰인, 대리인과 수임인도 포함해요. 다른 사람이란 중개 의뢰인의 대리인과 수임인도 포함한다. 이 점 기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2번이야.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돼. 보수 받아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돼요.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중개업이 되려면 반드시 보수 받아야 돼요. 자, 그럼 그 동그라미 2번, 3번은 반드시 외워야 될 판례입니다. 2번 보세요.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단지 보수받을 것 약속만 하거나,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죠? 그럼 업이 아니야. 약속만 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돈 안 받았죠?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받기로 약속만 하거나 요구만 한 상태에서는 중개업이 아니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도 유명한 판례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업으로 하니까 상법이 적용돼. 상법상 상인의 지위를 지니므로, 상법상 상인이기 때문에 중개계약 체결 시 중개 의뢰인과 보수에 관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중개 완성 시에는 당연히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 자, 있다. 요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라주고 또 부동산 중개 업무는 상법이 정하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 줄거세요.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가로 열고 판례 가로 닫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중개업은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중개업으로 행한 업이죠. 업. 자, 업에서 자 동그라미 기억 주겠습니다.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 먼저 중개에 해당해야 됩니다. 자, 중개에 해당해야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중개는 뭐라고 그랬죠? 토, 건, 입, 광, 공 이것만 중개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이것이 아니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자, 중개는 조심해야 돼. 줄으세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기 때문에 자, 조심해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이 아닌 자, 읽어보세요. 권리금은 부동산이 아니야. 권리금이나 자동차 거래 소개나 또는 상담,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업을 해도 중개업이 아니에요. 자, 뭐 권리금이나 자동차 거래 소개나 상담이나 분양 대행을 여러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중개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이 아닙니다. 자, 그거 좀 조심하고. 자, 오른쪽 동그라미 니은 갑니다. 자, 니은이 굉장히 중요한 말로 합니다. 니은. 자, 중개업은 등록을 안 해도 중개업에 들어가요. 꼬로 줄거세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꼬로 3학년 3반 처벌받아요. 자, 무등록 중개업자도 여러 번 계속적 반복적으로 돈 받으면 중개업에 해당해서 처벌받아요. 3학년 3반. 자, 가장 중요한 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업으로 행할 거. 업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계속적 반복적이야. 업이라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반드시 중요한 게 계속적 반복적이 포인트야. 계속적 반복적. 자, 밑에 그 판례복이 있죠. 중요 표시하세요. 여기서 한 문제는 꼭 나와요. 중요 표시. 자, 1번 갑니다. 1번 보세요. 설명 다 한 거야. 1번 중개행위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줄이면 뭘로 줄인다? 개공 이렇게 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즉 개공이 거래 쌍방 당사자로부터 우리 쌍방 당사자 그러면 그냥 매도인 매수인 생각하세요. 중개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심표 일방간도 할 수 있겠죠. 거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 대상물에 세 가지 나오겠죠.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거죠. 자, 중개는 조심해야 돼. 자, A가 일방적으로 중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쌍방이 중개 의뢰하는 경우도 있겠죠. 일방이 의뢰해도 중개에 해당합니다. 쌍방해도 되고. 자, 1번 조심하고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 자, 중개 대상물 그럼 5가지 뭐죠? 토건, 입, 광공. 토건, 입, 광공에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주고 나간다.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받을 것을 약속만 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이거 중개업이야, 업이 아니야? 업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보수를 현실적으로 안 받으면 업이 아닙니다. 처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다음 4번 갑니다. 부동산 중개행위가 자 줄거세요. 부동산 컨설팅 행위의 부수는 부정하여 이런 말이죠. 부정하여 이루어졌다 하여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해당한다는 거죠.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아니다가 두 개니까 강한 긍정이죠. 컨설팅 행위를 하면서 자, 부종의 부수에서 중개행위한 경우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개공이 아니다. 그럼 무등록자로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컨설팅 하면서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3학년 3반 처벌받는다. 그 판례입니다. 다음 5번도 찾아 나왔다. 5번. 자, 몇 조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자, 줄거세요. 그 밖의 권리. 아까 그 밖의 권리는 물건이라 그래서 물건. 그 밖의 권리에는 물건 즉 저당권 등 담보물건도 포함된다. 잘라주세요. 당연히 저당권을 중개하는 것도 중개라는 거죠. 포함된다. 고로 따라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을 알선함을 의무로 하는 것이 설령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종하여 부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쉽게 해서 사채업하면서 종대계 무등록 중개업자 하면 처벌받는다 이거예요. 저당권 설정해주면. 자, 6번입니다.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하면 줄거세요. 반복 계속이죠. 반복하여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까지 줄겁고 그냥 읽어 나갑니다. 꼭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알선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 영업성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인즉 줄거세요. 우연함부터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받은 사실만으로는 계속 자, 반복이야 반복 아니야? 1회니까 반복이야 반복 아니야? 반복 아니잖아. 그러니까 업이 아니죠. 보수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출근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6번에서 이렇게 나오면 6번에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하면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출제하고 또 잘라서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하고 보수받은 것은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한두 문제가 꼭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업 했죠. 조금 쉬었다가 이제 개공으로 가겠습니다. 네, 조금 쉬었다 하죠.